오늘의 주인공은 돌아온 강칠천인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4차 청원 현안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수가 1만 7천 명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초반에는 성공이 어려워 보였었는데 현재 뒷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12월 8일까지 아직 11일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저의 예상에는 이제 아슬아슬하게 간발의 차이로 청원에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청원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청원에 의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뒷심이 세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예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1인분으로 마지막 한 명에 의해서 성공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투자자님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공매도 제도가 개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 공매도를 치는 회사들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고 그냥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끝난다면은 그러니까 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다면은 시장은 앞으로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증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과 같은 고비를 극복해버린 후에 더 공고해지겠죠. 불법이 더 공고해지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법을 따르기보다는 로비를 하거나 뭐 전관을 스카우트하는 식으로 불법 루트가 더 공고해져서 쉽게 돈 버는 방식을 택하겠죠. 그러니까 기업으로서 새로운 혁신이나 뭐 유의미한 가치를 창출시키기보다는 손쉽게 개인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수익 챙기는 식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요. 부패한 언론사들이랑 결탁해서 투자자들을 미스리딩 시켜놓고 불법 공매도를 치면서 한국 투자자들의 소망을 좌절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 똑같은 이제 홍보를 하는 것이고 뭐 이런 홍보에 지겨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밖에 없어서 청원 성공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불법 공매도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잊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될 때까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증권사는 바로 신한투자증권이고요. 그런 신한투자증권을 전수조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번 4차 청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청원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증권사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될 것이고 초유의 비상사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몸집 키우기에만 혈안이 되더니 돌아온 것은 바로 어닝 쇼크죠.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의 올해 3분기 실적이 적자 전환하면서 증권사들의 어닝 쇼크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미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증권사들이 많기 때문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까지 더해진다면 완전히 퇴출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불법 공매도를 친 증권사는 이번 기회에 퇴출이 되는 게 맞겠죠.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불법이 만연한 여의도에 공포의 시간을 가져올 것이고 결국 투자자들의 참여만이 시장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청원 링크는 댓글에 고정시켜 놓았고 혹시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영상 바로 아래 본문에도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불법 공매도 세력이 전수조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데 동의를 하신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부디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왕의 귀환입니다. 한때 왕이었던 전문가의 귀환이고요. 정말 인기가 가장 높았고 또 트래픽도 가장 높았던 전문가가 바로 전유진투자증권 이사 강영현이라는 사람이고 그가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이제 제보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제보자의 안전을 위해서 신원은 밝힐 수가 없고요. 한 가지 사실만 말씀드리자면 제보자는 강영현이 운영하는 리딩방 회원이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보해 주셨다는 거죠. 리딩방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제보가 된 겁니다. 강영현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처음으로 이제 이름이 알려진 것이 연합인포맥스 방송이었다고 합니다. 하락장을 기가 막히게 맞춰서 유명세를 얻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센세이션이 된 것은 3프로TV를 통해서였습니다. 하락장으로 스타가 된 전문가답게 한 번 더 과감하게 하락장에 베팅을 했다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바람에 유명세도 꺾이고 또 사기꾼 타이틀을 결과적으로 달게 된 사람이고요. 사기꾼이란 타이틀은 단지 시장의 뷰가 틀려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제 가족들까지 동원이 돼서 리딩방과 이제 강의 등 유진투자증권 이사라는 타이틀을 이용해서
별개의 사업을 했다라는 것이고 회원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투자했다라는 증언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본인의 이제 뷰가 틀렸는데 이제 말을 계속 번복을 하고 또 말 바꾸기를 하고 그랬던 것인데 종목을 추천했을 때조차도 단순히 종목 추천을 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거친 표현과 과장된 언어를 구사하면서 공격적으로 매수 시그널을 보냈다라는 게 강영현의 특징이고 그것이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제 표현이 됐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불법 리딩방 의혹과 내부 감사 이후에 경질이 되면서 그것이 언론에 또 타게 되면서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무렵부터 공식적으로 사기꾼 딱지가 붙게 된 겁니다. 가족 명의로 유사투자 자문업체를 운영했고 특정 종목과 투자 방향을 추천하는 것은 불법이고 그런 불법 리딩방을 운영했다라는 것 그것은 팩트입니다. 다만 김정은처럼 선행 매매나 뭐 작전에 대한 정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의혹만 있을 뿐인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강영현에 대해서 정말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판단을 한 이유는 바로 그 폭락을 예언할 당시에 그러니까 나스닥 7천을 예언할 당시에 너무나도 공격적인 모습을 봤고 또 너무나도 확신을 갖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정말 그 확신을 가진 모습에 매료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비를 따라서 그의 행동 강령에 따라서 행동을 했는데 그때 붙은 별명이 강칠천이죠. 물론 그 이후에 강영현의 뷰는 완전히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되죠. 나스닥은 7천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잘 버티고 있었던 하락장에서 잘 버티고 있었던 개미들이 저점에서 팔게 되는 그 원흉이 돼버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증권사들이 바라는 점이 저점에서 개미 털기다 보니까 최근에 가장 크게 개미 털기에 성공한 사람이 바로 강영현이다라는 점에서 이 사람을 위험 인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전이든 아니든 어쨌든 증권사의 이익을 대변했던 거잖아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손해를 준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그 스케일이 염승환을 가히 능가하는 그런 손해를 끼친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강영현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말이 길어졌는데 강영현에 대한 썸머리를 간단하게 해봤고요. 강영현과 이제 슈퍼개미 김정환의 공통점이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리딩방을 운영하고 또 사람들이 따르는 리더의 위치를 이제 오래 해오다 보니까 나르시즘이 장난이 아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요. 완전히 틀려서 박살이 났음에도 결국에는 자기 합리화랑 말 바꾸기 혹은 이제 상대방 인신 공격 같은 방법으로 대응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사기꾼의 유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김정환 같은 경우는 재판장을 오가면서 나름 많이 위축되기도 했고 조심스러운 면모가 좀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강영현 같은 경우는 처벌을 받지도 않았고 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넘어갔고 본인도 잠수를 탔었다 보니까 본인의 틀린 뷰랑 이제 가스라이팅 했던 부분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을 뭐 만회하려거나 사과하려고 또 뭐 노력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내부 감사를 핑계 삼아서 잠수를 타버린 겁니다. 정말 낯짝이 두꺼운 거죠. 그리고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서 돌아온 건데 컴백 후 카페에 올린 공직을부터 보겠습니다. 당연히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의 팬일 거라고 생각되는 카페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폐쇄적인 공간으로 조심스럽게 돌아와서 이제 활동을 시작한 것이고요. 첫 인사는 본인의 시장 방향성이 오류가 났는데 20% 정도 기스가 났다라는 이제 강영현 특유의 구수한 표현을 썼습니다. 나스닥 7천을 주장했었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붕딱이라는 표현으로 조롱을 했었는데 지금은 나스닥 14,000입니다. 이때 강영현이 추천을 했던 종목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QID라는 나스닥 선물 고버스를 강력하게 추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프로TV 같은 데 나와서는 이제 폭락을 주구장창 주장을 하는 수준이었겠지만 회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QID 나스닥 선물 고버스를 거의 편집증적으로 추천을 했던 것이고 곱하기 2인데 고버스인데 반대로 갔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봤던 거죠. 뷰도 틀렸고 거기에 고버스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런 손해는 투자자 개인의 탓이라고 하던데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영현은 돈을 받고 리딩을 했고요. 이건 강영현의 잘못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본인이 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로 책임을 한 것이고 강영현처럼 돈 받고 리딩을 해준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혔다면은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강영현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종목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뭐 저는 이런 종목을 샀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판단을 하십시오 수준이 아니라 QID를 안 사면 엘도라도행 티켓을 놓치는 것처럼 강력하게 매수를 권했고, 더 큰 문제는 예의 차원에서라도 본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었다면은 사과를 하는 게 도리인데, 뭐 20%만 틀렸다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다시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마지막 한 방울까지 투자자들로부터 뽑아 먹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 모양새고요. 다시 돌아온 강영현을 향해서 불만을 표현하는 회원들은 무조건 묻지마 강퇴를 시키고 이제 카페에도 비공개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자들이 얼마나 더 나올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강영현의 틀린 뷰는 나스닥 7천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사를 보시면은 이때가 3월 달이거든요. 미국 채권 금리가 피크 아웃이 되었다라는 강영현의 뷰를 볼 수가 있고요. 기사 인터뷰에서는 이제 자기의 뷰만 이야기하고 또 회원들에게는 무언가를 또 강력 추천을 했는데, 아까 QID와 비슷한 레버리지 상품인 GROG를 추천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채권 고퍼스입니다. 채권 금리가 낮아지면은 2배를 수익 보는 것이고,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2배로 손실을 보는 종목인데, 그 이후로 채권 금리가 올랐잖아요. 연준에서 채권을 계속 올렸잖아요. 어쨌든 GROG를 보시면 3월 달에 강영현이 강력하게 매수코를 외쳤는데 그때가 고점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2배짜리니까 강영현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손실이 어마어마했겠죠. 강영현의 리딩방에서는 QID랑 GROG를 성전처럼 여기고 보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모아갔다라고 합니다. 둘 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틀린 부분도 있고 동시에 2배였기 때문에 재산을 건 사람들은 완전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겠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강력하게 추천한 점, 게다가 고위험 레버리지 종목을 추천했다는 것도 너무나도 무모하고, 결국 투자자의 재산이 박살나고 가족이 해체되고 피해자의 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연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뷰가 틀린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그 강영현의 거친 표현과 지나친 과장법 그리고 수사법을 써가면서 너무 과도한 자신감을 갖고 추천하는 것, 그런 공격적인 매수 사인을 내고 결국에는 투자자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점. 강영현이 GROG를 추천할 때 회원들에게 보낸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실수로 격발하거나 오발하면 죽는다라는 말을 덧붙였고요. 나스닥 폭락하고 채권금리 폭락하면 그걸 팔아서 반토막 혹은 5분의 1 토막 난 주식을 줍줍하면 그것이 바로 엘도라도 가는 티켓이다 라면서 희망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뒤로 상승장이 왔기 때문에 상승장을 놓친 것은 물론이고 저점에서 종목 다 털리고 갈아탄 종목이 2배 나스닥 고퍼스랑 2배 채권금리 하락 베팅이었으니까 강영현을 믿은 수많은 회원들은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강영현이 돌아와서 하는 짓은 텔레그램 리딩방에서 질문방 폐쇄시키고 자유토론방 폐쇄시키고 오직 강영현만 말할 수 있는 일방통행 구도를 만들어서 불만은 그 어떤 회원들도 공유할 수가 없다. 그래서 F킬라에서 이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회원들 여러분들도 여기서 보십시오. 여론이 어떤지. 여기는 절대 폐쇄되지 않거든요. 어쨌든 네이버 카페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공개 전환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제는 맹목적인 찬양하는 회원들이랑 강퇴가 두려워서 침묵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회원들은 나오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도 이 말이 먹히질 않는 게, 제가 김정한 사건을 겪으면서 느낀 게 아직도 김정한 방에 회원들이 많거든요. 말해봤자 설득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손해를 보고도 이제 끝에는 웃을 거라는 믿음이 너무나도 굳건합니다. 강영현 이 리딩방에 계신 분들도 아마도 결국은 우리가 웃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고 스스로 본인을 구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 4일 이후에 혹시라도 투자자들을 시장이 조금 긍휼히 여겨서 그래서 반등을 해준다고 하면 네. 이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빠져나와야 된다. 많이 줄이고 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하락을 준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1억이 있다. 네. 근데 5천 됐다. 그러면 2천만 원만 가지고 2천만 원만 가지고 만약에 그게 올라갈 장이면 2천만 원만 가지고 하시다가 나중에 보고 다시 태우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1억이 5천 됐는데 벌써 반토막 난 거 중에 3천을 팔으라고요 지금? 3천을 갖고 있는 게 낫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게 500만 원쯤 돼야 바닥이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될. 강영현은 실력에 비해서 신념이 너무 강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강건한 어조와 농담을 섞어가면서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자신 있게 또 추천을 할 것이고, 그 종목은 매우 도박성이 강한 레버리지 종목일 가능성이 크고, 박살이 나도 크게 박살나는 경우가 반드시 또 생길 것이다. 정말 엄청난 낯짝이 아닐 수 없고, 어쨌든 강영현은 유료 콘텐츠로 공식적으로 복귀 선언을 하였습니다. 멤버십 안내사항을 보시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면은 다시 강영현은 강한 어조로 강력 추천을 할 것이고, 뷰가 틀리면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우길 것이고, 회원을 차단해서 말을 막을 것이고, 또 그렇게 누군가는 피해자가 생길 것이다. 늘 강칠천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스닥 7천이 진짜로 온다면은 저도 강영현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